8회 본편. 겨울바다의 향이 식탁에 오르기까지. 1. 향으로 먼저 다가오는 식재료. 8회는 색보다 먼저 향으로 기억되는 식재료입니다. 봉지를 여는 순간 초록빛보다 먼저 스치는 것은 바다의 공기입니다. 그 냄새는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시장 좌판의 겨울, 부엌에서 김이 오르던 냄비, 따뜻한 국을 떠올리는 순간 이미 한 번쯤 맡아본 향입니다. 8회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밥상 한가운데 놓이는 재료도 아닙니다. 하지만 빠지면 바로 느껴집니다. 이 재료는 맛으로 기억되기보다 계절로 기억됩니다. 겨울이 오면 생각나는 향, 찬바람이 불면 떠오르는 초록빛. 오늘 우리는 이 조용한 해조류 하나를 따라 겨울바다에서 식탁까지의 길을 천천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8회의 정체. 바다에서 가장 민감한 풀. 8회는 녹조류에 속하는 해조류입니다. 대표종은 울버 렉투카, 영어로는 시 레터스, 바다 상추라 불립니다. 김과는 다릅니다. 김은 홍조류이고 8회는 녹조류입니다. 얇고 부드럽지만 입안에서는 의외로 결이 살아 있습니다. 씹을수록 향이 퍼집니다. 8회는 얕은 바다에서 자랍니다. 햇빛이 닿고 조류가 흐르는 곳. 그래서 환경 변화에 매우 민감합니다. 수온이 조금만 올라가도 조직이 달라지고 영양염 농도가 변하면 번식 양상이 크게 달라집니다. 8회는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바다의 상태를 보여주는 생물입니다. 우리가 먹는 8회 한 줌에는 그의 겨울 바다의 조건이 담겨 있습니다. 3. 우리가 아는 8회. 가루가 되기 전의 이야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8회를 가루로 먼저 만납니다. 8회김. 밥 위에 뿌려 먹는 초록빛 조각. 하지만 가루가 되기 전 8회는 한 덩어리의 해조류였습니다. 겨울바다에서 채취되어 물에 여러 번 씻기고 물기를 짜고 바람에 말려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향은 응축되고 조직은 변합니다. 예전에는 집에서 직접 손질하기도 했습니다. 씻고 짜고 묻히던 그 과정에서 부엌에는 바다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지금은 가공된 제품이 더 익숙합니다. 이 변화는 편리함이지만 동시에 경험의 축소이기도 합니다. 8회는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손질의 기억까지 포함한 식재료입니다. 4. 8회의 맛. 향과 기억이 먼저 오는 구조. 8회의 맛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짠맛은 강하지 않지만 짠 음식을 연상시키는 향을 가집니다. 이 향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겨울이고 낯선 사람에게는 바다 비린내입니다. 그래서 조리 방식이 중요합니다. 너무 오래 끓이면 향이 사라지고 덜 씻으면 거칠어집니다. 짧게 부드럽게 다루어야 향이 둥그러집니다. 8회는 강하게 다루면 거칠어지고 섬세하게 다루면 깊어집니다. 이 점에서 8회는 요리하는 사람의 태도를 그대로 드러내는 식재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8회는 과하게 쓰지 않아야 가장 좋습니다. 한 숟가락이면 충분합니다. 국 한 그릇이면 충분합니다. 이 재료는 양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향으로 말합니다. 5. 바다의 변화. 8회가 겪고 있는 현실. 8회는 얕은 바다에서 자랍니다. 햇빛이 닿고 물이 흐르는 곳. 그만큼 환경 변화에 민감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연안 수온이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겨울 바다가 예전처럼 차갑지 않다는 현장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8회는 찬물에서 향이 깊어집니다. 수온이 오르면 조직은 부드러워지지만 향은 옅어집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영양염 과다입니다. 하천에서 흘러드는 질소와 인성분이 많아지면 녹조류가 급격히 번식합니다. 8회는 식재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환경 지표이기도 합니다. 어떤 해에는 수확이 줄고 어떤 해에는 지나치게 번식합니다. 자연의 균형이 조금만 흔들려도 식탁에 오르는 향이 달라집니다. 8회 한 줌은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바다의 상태를 말해주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6. 생산과 산업, 자연산과 양식, 그리고 유통의 현실. 과거에는 자연산 팔의 채취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얕은 바다에서 손으로 걷어올렸습니다. 지금은 일부 지역에서 양식 방식도 활용됩니다. 하지만 김처럼 체계적인 대규모 산업은 아닙니다. 팔에는 수확 시기와 날씨에 따라 품질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유통 과정에서 건조와 가공이 중요해졌습니다. 마른 팔에는 향을 응축해 보존하는 방식입니다. 김과 섞어 굽거나 가루로 만들어 판매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향의 선명함은 조금씩 줄어듭니다. 우리가 먹는 파래는 이미 한 번 가공을 거친 향입니다. 생파래를 먹어본 기억이 있는 사람은 그 차이를 압니다. 이 차이는 세대의 경험 차이이기도 합니다. 7. 식탁 위 파래. 단순 반찬을 넘어선 역할. 파래는 늘 조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연은 없어지면 가장 먼저 티가 납니다. 파래 무침, 기름 몇 방울, 식초 약간. 단순하지만 균형이 좋습니다. 파래전, 부침 반죽 속에서 향이 퍼집니다. 굴과 함께 끓인 파래국. 이 조합은 겨울 바다를 한 그릇에 담는 방식입니다. 최근에는 파래를 가루로 만들어 밥 위에 뿌리거나 주먹밥에 넣기도 합니다. 샐러드, 파스타, 퓨전 요리에도 쓰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늘 같은 역할이 있습니다. 향을 더하는 것. 파래는 맛을 바꾸지 않습니다. 대신 분위기를 바꿉니다. 8. 세대의 기억. 왜 파래는 오래 먹어온 사람들에게 더 익숙한가? 파래는 매일 먹는 음식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겨울이면 반복해서 등장했습니다. 시장에 가면 초록빛 해조류가 한 바구니씩 놓여있던 풍경, 집에서 씻고 짜고 무치던 과정, 부엌에는 늘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지금은 가루로 포장된 제품이 더 익숙합니다. 손질하는 과정은 줄어들었고 향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전 파래 향이 더 진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건 단순한 향의 차이가 아니라 경험의 차이일지도 모릅니다. 파래는 계절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시간입니다. 겨울의 공기, 차가운 손, 따뜻한 국물. 식재료는 맛으로 남기도 하지만 시간으로 남기도 합니다. 파래는 그 중에서도 겨울이라는 시간을 남기는 재료입니다. 9. 파래를 먹을 때 우리가 잘 모르는 주의점. 파래는 가벼운 식재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바다에서 온 재료입니다. 먼저 신선도입니다. 생파래는 세척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 번 헹궈 모래와 이물질을 제거해야 합니다. 물기를 충분히 짜지 않으면 비린 향이 남습니다. 또 하나는 요오드입니다. 파래에는 요오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통 식사에 곁들이는 양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건강관리를 위해 해조류 섭취를 조절하는 경우에는 양을 나누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염분. 마른 파래 제품에는 이미 간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 젓갈, 짠 국과 함께 먹으면 나트륨 섭취가 생각보다 많아질 수 있습니다. 파래는 많이 먹는 음식이 아니라 조금씩 자주 곁들이는 음식입니다. 향을 더하기 위한 재료이지 양으로 채우는 재료는 아닙니다. 10. 파래와의 궁합. 맑은 음식에서 빛이 나는 이유. 파래는 기름진 음식보다 맑은 음식과 잘 어울립니다. 따뜻한 흰밥, 맑은 된장국, 두부, 굴, 소고기 국물. 이 조합에서 파래는 과하지 않게 향을 남깁니다. 기름이 많은 음식 위에 올리면 향이 눌립니다. 크림 소스, 튀김, 강한 양념 속에서는 존재감이 흐려집니다. 파래는 부드러운 환경에서 가장 선명합니다. 그래서 겨울 맑은 국, 단순한 나물 무침, 소박한 밥상에서 빛이 납니다. 이 재료는 강한 맛을 이기기보다 잔잔한 맛을 돕는 쪽에 가깝습니다. 11. 몸과 파래.
오래 먹어온 식재료의 자리. 8에는 특별한 기능식품으로 소비되어 온 재료가 아닙니다. 대단한 효능을 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계절이 오면 자연스럽게 먹었습니다. 겨울이면 등장했고 봄이 되면 사라졌습니다. 이 반복이 몸에 익숙함을 만들었습니다. 해조류는 식이섬유와 미네랄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8회의 진짜 가치는 균형에 있습니다. 한 숟가락의 향, 국물 한 그릇의 깊이, 밥 한 공기의 완성. 몸은 과한 것을 기억하기보다 편안한 것을 오래 기억합니다. 8회는 편안한 자리에서 오래 남아온 식재료입니다. 12. 겨울 바다의 끝에서 8회가 남기는 것. 우리는 오늘 8회라는 녹색 해조류를 따라 겨울 바다를 걸었습니다. 환경의 변화, 생산의 현실, 식탁 위의 역할, 그리고 기억의 층위까지. 8회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절을 말합니다. 찬 공기, 따뜻한 국, 밥 위에 얹힌 초록빛 한 숟가락. 식재료는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이어주는 매개입니다. 8회는 겨울이라는 시간을 이어줍니다. 다음 식재료의 여정에서도 이처럼 익숙하지만 깊은 이야기를 계속 따라가 보겠습니다. 맛있는 식재료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